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보육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장에서는 보육 과정의 정의, 그리고 보육 과정의 특성, 보육 과정의 원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보육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성격과 보육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양육 그리고 어린이집에서의 돌봄,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영유아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애착, 또 애착 중에서 우리가 꼭 형성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인 안정 애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안정 애착 형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보육 과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보육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육 과정의 정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육 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보육 과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육 과정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또 한 주를 어떻게 보내는가, 또 한 달, 그리고 1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이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련된 가장 적절한 기준, 그 기본 틀, 이것을 우리가 보육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어떤 존재인가, 영유아를 바라보는 그 관점, 또 그들을 어떻게 키우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지향성, 또 영유아가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우리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어떤 것을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정해주는 기준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육 과정이란 보육의 목적, 보육의 내용, 그리고 교수 학습 평가, 또 전체적인 평가 등이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육 과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영유아, 부모,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바탕으로 선정된 보육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보육의 내용과 활동, 방법 등을 계획하는 어떤 틀,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유아가 학습하는 그 내용과 명시된 보육과정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영유아가 이러한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교수 학습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서술한 어떤 조직화된 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유아의 잠재성을 발달하기 위해서, 또 잠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최적화하는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단어들도 어렵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어떤 계획, 그리고 틀, 기준이다. 그러니까 보육을 위한 어떤 기준과 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육의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내용과 방법을 정한 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동을 잘 보살피고 교육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될 텐데요. 그 우리가 목적으로, 또 목표로 하는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정한 어떤 계획, 틀, 기준, 이것을 보육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보육 과정의 개념, 그 첫 번째 단락에 보육 과정은 보육의 목적,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한 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을 여러분이 보육 과정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시험 문제에 보육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보육 과정이란 보육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한 틀이다 라는 부분만 들어가면 제가 점수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육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세부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활동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한 틀을 우리가 보육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교육 과정, 우리가 커리큘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쿠레레라고 하는 용어로부터 왔대요. 그래서 이 쿠레레라고 하는 그 용어가 커리큘럼의 그 원래 그 언어적으로 어원인 라틴어의 쿠레레로부터 왔는데, 이것이 또 어디서 왔느냐? 경주로 레이스 코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됐대요.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도착점 사이에 트랙에 그어져 있는 선을 따라서 달리도록 하는 것. 이 경주로로부터 우리가 쿠레레라는 단어가 왔고, 이 라틴어는 결국 어떤 것에 영향을 주냐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죠. 즉 어떤 목적점이 있고 그것을 따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그 트랙에 그어져 있는 그 선을 따라 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보육 과정이라고,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뜻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보육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 단어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계획, 그리고 목적성,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순간적, 즉흥적, 교사가 떠올리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기준, 그리고 범위, 트랙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영유아의 경험이 영유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사회가 기대하는 인격 형성과 연결이 되어 어떤 공공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렇게 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가치가 맞닿아야지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하는 것, 그 사회가 원하는 그 내용과 가치를 담고 있는 어떤 범위와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레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원을 통해서 보육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영유아, 부모, 사회의 가치를 바탕으로 선정된 어떤 보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계획한 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설명으로 도달한 것은 무엇이냐? 보육 과정이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유아, 아이들도 원하고 부모,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바탕으로 선정된 그 보육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활동, 방법 등을 계획한 틀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교과서 12페이지를 계속 보시면요. 로빈슨과 슈와르츠가 제안한 유아 교육 과정의 5가지 유형을 기초로 보육 과정의 개념 또한 정리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 과정, 학교에서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서의 교육 과정,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5가지를 이 로빈슨과 슈와르츠라는 사람이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이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은 보편적인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교육 장면에서 접하게 될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말하고요. 다음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은 교수가 유아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내용을 교과나 영역으로 계열성이 연결되도록 열거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이란 지금까지 설명한 그 4가지 유형의 교육과정 정의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이론 또는 철학의 근거에서 제한된 교육과정의 한 형태다라고 설명할 때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육과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보육과정의 구성 요소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보육과정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교과서 페이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 측면, 계획 측면, 실행 측면, 평가 측면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론적인 측면에는 유아 아동 또 유아의 발달 수준 그리고 보육 이론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계획 측면에는 보육 활동 그리고 함께 하게 될 프로젝트 일과 환경 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적 발달을 위한 실행 전략, 놀이 그리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어떤 실제적인 측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평가 측면에서는 수업 기법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 그리고 도구 또 발달 수준 등을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가 이야기한 보육 과정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잘 연계될 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모든 경험이 최적화 되고 또 그들의 발달이 잠재성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냐면요. 자, 보육과정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결국 이 보육과정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즉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누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육과정의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따라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지역 수준의 보육과정, 그리고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과정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준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았죠. 이게 전국 어떤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이라도 반드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기본적인 체계를 조직화한 것을 바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역 수준의 보육과정이다 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 또 지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들, 또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반영하여서 그 기준을 보완하거나 확장, 또 지역 수준의 보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 즉 누구의 결정이냐, 그 결정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과정이라고 하면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그리고 지역 수준의 보육과정
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따라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근거로 해서 각자 기관의 실적 및 실태에 맞는 기관 수준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결정의 주체에 따라서 이것이 국가 수준이냐, 지역 수준이냐, 어린이집 수준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하고 또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될 기준, 즉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수준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하고요. 또 연령별 교육 내용의 단계적인 체계 그리고 어떠한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 또 교육이 국가 수준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 반드시 어떤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역 수준의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필요 요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국가 기준을 보완하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그래서 자기 지역 수준에 맞는 그 과정으로 편성 운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 수준이나 지역 수준의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편성하거나 또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자기 기관에 맞게 이것을 좀 조절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교육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높일 수 있고 교육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교사나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기준들에 의해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기관의 수준에 맞도록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보육과정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 특징적인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